안녕하세요. 예, 오종혁 국어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고전시가 8번째 작품으로요. 감민가라는 작품을 가져왔습니다. 자, 이 감민가라고 하는 건요. 이 감민이라는 거는 갑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산수, 갑산 이런 말 들어보셨죠? 우리 그 김소월 시에도 있습니다만 이 갑산의 백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갑산에 있는 지명이고요. 이 민은 거기에 사는 백성이라는 뜻이죠. 그 사람이 주인공인 거죠, 오늘. 그 노래를 우리 그 감민가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백성의 삶이 얼마나 궁핍하고 핍박받고 사는지를 우리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셨죠? 자, 이 감민가 아주 중요한 작품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자, 어저저 저기 가는 저 사람아. 이게 누군가가 이제 저 사람을 부르는 겁니다. 지금 아셨죠? 당신 그 행색을 보아하니, 당신 차림을 보아하니, 군사도망, 너 맞구나,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군사도망이라는 거는 이제 병역 기피를 하려고 도망자의 신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예. 허리 위, 그러니까 모양을 보는 겁니다. 허리 위. 그러니까 어떤 겉모습을 지금 이제 묘사하는 건데요. 외양을. 허리 볼 것 같으면, 배적삼이 긴만 남아있고, 허리 아래쪽 굽어보니까 헌 잠방이 노닥노닥, 이게 이제 의태어거든요. 너덜너덜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도망자의 신분, 즉 그 도망가는 그 사람의 외모를 묘사한 겁니다. 외양을. 자, 그러면서 뭔가 굉장히 궁핍한 상황을 알 수 있겠죠. 곱장할미. 자, 곱장 할머니가 앞에 가고, 이제 허리가 이제 굽은 할머니가 앞에 가고, 전태발이라는 것은 이제 다리를 저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셨죠? 전태발이 뒤에 따라간다. 아셨죠? 예. 자, 그러니까 이제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같이 움직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셨죠? 십리길을 하루 가니, 그러니까 십리길을 하루 정도 가는 거리라는 얘기죠. 근데 몇 리 가서 엎쳐지라는 것은 엎어진다, 넘어진다 이겁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그 굉장히 고통스러운 고난의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고을에 양반 사람, 내가 사는 고을에 양반이 있는데 그 사람이 타도, 그러니까 다른 도시에, 다른 마을에 이동해서 살게 되면 천하게 되기 예사로 보통인데,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본토 군정, 자기 마을에 그 군역이 싫다라고 하고, 자네 또한 도망한다면 한 나라의 한 인심에, 그렇죠, 동일한 나라의 동일한 인심인데 이 말이죠. 양반도 이렇게 힘든데 당신 같은 백성이야 오죽하랴, 뭐 이런 의미로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근본 숨겨서, 출신 근본 숨겨가지고 살려고 한들 어디 가서 그거 면할 수 있겠니?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떠나지 말고 잠자코 그냥 참고 살아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해석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러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첫 번째 시간은 차라리 극단적이죠. 차라리 너 살던 곳에 그냥 어떻게든 뿌리 박아라, 이 얘기예요. 아셨죠? 뿌리를 박아서 7, 8월에 삼을 캐고, 그죠? 산삼을 캐고 9, 10월 되면 돈피 잡아라. 돈피는 이제 그 담비나 돼지 뭐 이런 가죽이거든요. 그러니까 동물을 잡아서 이제 가죽이 나올 거니까 그거 잡아다가 어떻게 하랍니까? 공채, 나라의 그 어떤 빛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역, 몸으로 그 일을 해서 떼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갚은 뒤에 그 나머지 남은 그 재물을 두었다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함흥 가고, 북청 가고, 홍원 가고, 이건 다 지명입니다, 여러분. 실제 지명이 드러나면 어떤 사실성을 획득할 수가 있죠. 그렇죠? 사실적인 어떤 실감나는 그러한 표현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배경이 실제 나오면 이 장사 돌아서 들어가서 몰래 판다. 그러니까 몰래 매매를 한다는 거죠. 후한값, 내가 이제 후한값 받고 팔아서 살기 좋고 넓은 곳에서 집도 사고 논밭 사고 살림 도구 장만해라. 그렇죠? 그러면 부모 처자들 어때요? 아까 그 떠나는 그런 행렬, 피난처럼 떠나고 있었지 않습니까?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서 부모 처자 보존하게 되고, 그렇죠? 보호하게 되고 안전하지 않습니까? 새 즐거움을 누릴 것이다. 그러니까 떠나지 말고 고향에 남아 있어라. 뭐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요. 여기서 그 갑과 을의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생원의 말을, 생원이라고 있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이제 생원이 나오죠. 그러니까 생원이 이 간민에게 이 간민을 병역 기피하고 도망가는 이 간민에게 말을 건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작품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대화체입니다. 대화체. 아셨죠? 우리 대화체 하면 우리 고전 시간에 가사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떠오릅니까? 우리 그 성민곡, 정철의 성민곡 중에 우리 감녀와 을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서로 대화를 하면서 감녀가 을녀에게 어떤 그 사건에 또는 내막을 유도하는 그러한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건 전개에 유도하는 그런 매개체가 되는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생원인 사람이 간민에게 어떤 대화를 이끌어내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잘 이러한 대화체 구성을 좀 잘 알아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생원이 말한 거고, 다음 부분에서는 이제 간민이 대화를 하겠죠. 그러면서 대답을 하겠죠. 대답 물었으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게 간민을 보고 생원이 충고하고 조언하고 이렇게 교훈을 준다 싶시고 지금 한 말이거든요, 여러분. 충고죠, 충고. 근데 과연 간민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그 심리와 태도로 대화를 해 나가는지 아주 주목해서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셨죠? 자, 감탄사예요. 생원인지 초관인지, 그러니까 생원인지 아니면 초관인지 그대 말씀 그만하시고 이내 말씀 들어보시오. 뭐 이런 말 하는 겁니다. 생원 초관이란 걸 봐서 최소한 양반이네요, 그렇죠? 양반이 도망가는 간민에게 이야기한 거네요, 그렇죠? 그 정도 아시면 되고요. 이내 또한 나 또한 간민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간민이라는 말이 우리 제목 속에도 나왔습니다만 자기의 자기를 알리는 겁니다. 간민이라고. 그러니까 갑산에 사는 백성이다 이겁니다. 갑산. 아셨죠? 이 땅에서 성장했으니 태어나서 성장했으니 이때 일을 내가 모르겠니? 다 안다. 응? 다 알고 도망가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고서 또 뭐라 그럽니까? 우리 조상, 조상의 내력이 나오네요. 우리 조상, 남중 양반이다. 남중이라는 것은 남인 있지 않습니까? 동인, 서인 할 때. 이게 남인 중에 양반이다 이겁니다. 양반. 그리고 진사급제 뭐 계속 돼가지고 금장옥패, 금으로 된 옥패까지 비스듬히 빚기 차고 시종신, 임금을 따라다니는 신하입니다. 비서 정도 되겠죠. 따라다니다가 남의 시기라는 건 이제 어떤 모략, 중상모략이라든가 이런 참소를 입어가지고 전가사변한다. 전가사변은 건 전 가족이 변방으로 쫓겨난다는 뜻입니다. 아셨죠? 벌을 받으러 가는 거죠. 그런 뒤에 극변방이라는 것은 가장 그 나라의 극지방에 있는 가장 끄트머리에 있는 변방이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무거운 죄를 진 사람들이 가는 곳 아닙니까? 이 땅에서 7, 8대를 살아왔다. 여기까지 이제 8대까지 살아왔대네요. 조상덕에, 그렇죠? 조상덕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남중양방 진사급제되면서 이렇게 시종신을 다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조상덕인 거죠. 이러한 조상백에 하는 일이 이제 여기서 이제 쫓겨난 지역에서 하는 일이 읍중구실이다. 읍중구실은 그래서 그 마을에 역할을 맡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란 일을 맡았다. 그게 첫째로다. 그러니까 첫째라는 것은 좋은 일을 맡았다. 가장 상위 계급에 머물게 됐다라는 내력을 얘기하는 거죠. 아셨죠? 자, 참고로 이제 말씀드리면은 이 삼수라는 곳, 삼수 갑산할 때 이 갑산이라는 곳은요, 우리 김소월 씨에도 나오잖아요. 삼수갑산이 얼마나 가기 힘든 곳인지. 이 갑산이라는 곳은요, 지금 양강도 있습니다. 북한의 양강도. 아셨죠? 함경북도이지만 지금 양강도로 바뀌었는데요. 이 지역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개마고원이 있습니다. 개마고원. 아시죠? 우리나라의 가장 큰 고원, 이 개마고원의 중심부에 있는 게 이 갑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지역인지 또 힘들고 험난한 지역인지 아시겠죠? 이러한 지형에도 불구하고 또 여기에 있는 관리가 또 굉장히 부패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사람이 여기서 도망을 갔는지를 이제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갑산이라는 곳은 굉장히 오지입니다, 오지고 험한 그런 땅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들어가면, 자, 이 사람이 이제 첫 번째 이제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제 벼슬을 하게 되면 좌수별감, 나가서는 풍원감간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벼슬 중에서도 가장 이 지역에서 어떤 상급이다. 최상급의 벼슬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아셨죠?
유사장이 체진하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유사나 장이, 이게 중급 관리거든, 이게. 그러니까 유사장이 체진하면, 이런 거 정도 불과하면, 이런 거 주면 나 체면 때문에 사양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벼슬이면 모를까, 이런 유사나 장이 이러한 거에 불과하다면 내가 체면 때문에 과거에 이러한 양반이었는데, 남중 양반이었는데 체면 보아서 내가 다 거절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셨죠? 애달프다 이 말입니다. 애달프다. 그러니까 중요 정서가 나왔죠. 화자의 정서. 애달프다. 내 시절에 원수인, 원수 같은 사람이죠. 모략, 중상 모략입니다. 이 모함을 받아가지고 군사강정이 뭐니까 군사를 맡는 계급으로 강등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계급이 떨어져서 나갔다는 얘기죠. 그쵸? 된단 말인가? 내 한 몸이 헐어나니, 내 한 몸이 이제 상하고 나니, 이 말이죠. 망했다, 이 말입니다. 망했다. 좌우전후. 사방의 많은 가족들, 친족들이죠. 차차 점점 충군되었구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가족들이 많은데 점점 충군되었다라는 얘기는 내 한 몸이라는 주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충군이라는 것은 자기가 군사를 보충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의 역할을.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이 당시에 가장 폐해 중에 폐해가 뭐니까 족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징벌을 가족 대신 달게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굉장히 무겁겠죠. 연대 책임을 갖는 거죠, 연대 가족을 갖다가.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 가족이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한 가족의 죄까지 모두 한 명이 어떻다? 뒤집어 썼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시대의 어떤 시대적 현실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쵸? 부패한 현실, 또 백성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아주 핍박받고 힘들어하는 그런 백성의 고통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단어 하나하나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큰 줄기를 갖고 가셔야 된다는 거. 자, 중요한 거 잘 점검해 주시고요. 누대봉사라는 얘기는요, 여러 세대에 걸쳐서 내가 제사를 지냈다. 내가 이내 몸은 할 일 없이, 어쩔 도리 없이, 어쩔 수 없이 매어 있다. 그렇죠. 왜냐면은 이 시대에는 제사, 유교 사상의 가장 중요한 게 제사 아닙니까? 그래서 양반들의. 그러니까 여기에 매어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양반의 출신이라는 걸 우리가 또 여기 이 누대봉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양반이라는 근거가. 그렇죠? 지금은 서민이지만 양반이었다라는 거. 그렇죠? 벌 받기 전에는. 그러니까 누대봉사에서 내가 매어 있었기 때문에 실용 없는, 걱정 없는 이 친족들은 다 흔적 없이 도망가 버렸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됐다? 충군하게 됐다. 뭐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뒤집었었다는 겁니다, 죄를. 아셨죠? 혼자. 이거 쪽박 차겠죠? 힘들고요. 여러 사람 모든 신역이라는 것은 몸으로 어떤 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아셨죠? 예. 내 한 몸에 모두 문의. 자, 이거 보세요. 모두 혼자 달게 받는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얼마나 크다란 백성들의 어떤 가혹한 그러한 정치에 의해서 얼마나 희생당하는지를 다시 한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 현실을 어떻습니까? 고발하는 그러한 면모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작품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현실 비판적이면서 현실을 고발하는 그러한 장면이니까 우리 역사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장면으로 가시면은,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보세요. 한 몸, 내 한 몸 신역 삼량. 내 한 몸 몸에 부과하는 역이 있는데 이게 뭐냐? 삼량오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에요, 돈. 세냥오존이라는 얘기죠. 돈피, 아까 말했던 가죽, 동물의 가죽, 두장. 의법이라는 건 당시 갑산의 법규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걸 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벌금이죠. 부과되는 금액. 12사람이 도망갔어요. 그래서 나하고 합치면 13사람이 된 거죠. 그거 다 합쳐가지고 46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3냥 5전을 낼 거를 46냥을 낸다는 얘기죠. 아셨죠? 해마다 맞춰보니까 이거 그러니까 매년 낸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석송은 중국 진나라 때 아주 부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돈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돈 많은 사람인들 이거 당할 수가 있겠니? 하면서 서리적인 표현이죠.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간민이 지금
그 생원한테 지금 대답을 하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 정리하면 친족들의 신여까지 내가 대신 짊어져서 그러한 처지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자, 다음 장면. 내가 약간 농사 전폐하고 농사 다 팽개치고 산삼을 캐러 산으로 올라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허황령 보태산을 돌고, 그렇죠? 이러한 실제적 지명이 나오면 어떻다? 사실성을 얻는다라는 거 아시고요. 돌아서 찾아보니 인삼싹은 전혀 없고, 그렇죠? 인삼이었네. 인삼싹은 전혀 없고 오가피가 나를 속였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의인법이 쓰였네. 의인법, 그렇죠? 속였다, 그렇죠? 의인법이 쓰이면서 그러니까 결국 실패했다 이런 얘기죠. 실패했다, 그렇죠? 할 일 없이, 어쩔 수 없이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헛되이 돌아와서 8개월 고추바람, 그러니까 매운 바람입니다. 매운 바람. 이거 안고 돌아서 산으로 올라가서 어때요? 이제는 돈피 사냥을 갔어요. 돈피, 이제 동물 사냥 하려 하고 백두산 등에 지고 강아래로 내려갔는데 쌀이나무 꺾어서 누대를 치고 잎갈나무로 모닥불을 피워놓고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축수하여, 이 당시에 그 어떤 풍속이 나왔네요. 사냥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지금 어때요? 축수 기도를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배경, 이 시대의 배경이 그냥 드러난 겁니다, 여러분. 산신님께, 그렇죠? 발언하여, 기도하여 물체주를 갖춰 꽂고 사망일기라는 것은 이 대박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하는 일을, 장사라든가 하는 일을 잘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원하되 내 정성이 부족한지 사망기에, 좋은 기에 다 안이 붙었네. 그러니까 뭡니까? 결국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실패했다. 실패했다. 계속 연이은 실패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결국 인삼도 실패가 됐고 결국 뭐예요? 사냥도 실패가 됐네요. 그걸 아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삼을 캐는 것도 실패요. 동물 가죽을 얻으려고 사냥하는 것도 역시 실패다. 연이은 실패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아셨죠? 자, 그러면 중략 이후에 다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나라님께, 임금님께 아뢰자니, 너무 억울하니까 임금님께 아뢰고 싶다. 근데 구중천문이다. 그러니까 구중궁궐이다. 너무 만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멀어. 그렇죠? 멀어 있고, 요순은 이제 중국의 그 태평성대를 이루게 했던 그런 성군들입니다, 여러분. 요순 같은 우리 임금님, 덕 많은 임금님이 1월같이, 아주 해와 달같이 밝으신들, 그렇죠? 불점성화, 이 극변에, 이 말은 무엇입니까? 임금의 덕이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곳까지, 이 극변까지, 극한 변방이에요. 복분화라는 것은 이제 물동이 또는 화분 같은 이런 것들을 뒤집는 겁니다. 뒤집는 거 아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뒤집힌 곳 아래에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성화가 미치지 못하는 곳이라는 얘기죠. 빛을 쏘냐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은 서리법이 나왔네요. 서리법. 아셨죠? 그러니까 결국 뭐다? 임금의 덕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있다 이 말입니다. 임금님이 아무리 현명하시고 성군이라 하더라도 미칠 곳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아셨죠?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면 임금의 덕이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지금 한탄하고 있다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다음 북청부사. 자, 북청부사라는 새로운 사람이 나왔네요. 북청에 있는 부사. 그러니까 관리죠, 관리. 북청의 부사가 누구십니까? 성명, 이름은 잠깐 잊었네, 내가. 많은 군정 안보하고, 그러니까 군정도 안보하고, 안보라는 것은 안전하게 보존되고, 백골도망, 그러니까 죽어서 도망가는, 그러니까 죽어서 사라지는 이러한 사람들의 한도, 원통함도 풀어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북청부사는 굉장히 선정을 베푸는 그런 훌륭한 정치가네요. 그러니까 선정을 베푸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아셨죠? 지금 갑산에 있는 그러한 사람보다는 훨씬 더 현명하고 아주 선정을 베푸는 좋은 사람이네요. 그렇죠? 각 부대의 초관을 여러 신역을 대소민호 나눠 거두니, 이게 여러의 신역을 작고 큰 이런 마을 주민들에게 골고루 나눴다는 겁니다. 이게 뭐니까 균형감 있게 정책을 펼쳤다는 거야. 균형감. 아셨죠? 균형감. 그러니까 균형감 있게 세금을 걷고 또 신역을 갖다가 골고루
낮았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공평하죠. 공평하죠. 그러니까 어때요? 부담이 훨씬 더 경감되겠죠. 그렇죠? 많으면 다푼, 기껏 해봐야 다푼, 푼수 적으면 서돈이라. 그러니까 결국 뭐야? 경감됐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네. 짊어져야 될 어떠한 그 신역이 경감됐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읍이란 건 근처의 마을 백성이 이 말 듣고 남보여대 모여드니. 그렇죠? 이제 이 지역이 너무 잘 사니까 남자는 짊어지고 여자는 머리에 이고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뭐야? 좋은 곳으로 지금 떠나는 장면입니다. 가족들이. 아셨죠? 예. 군정 허오. 그러니까 군정이 허오, 헛된 오류가 전혀 없단 말입니다. 이런 게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부에 그대로 기록을 해야 되는데 없는 장정을 갖다 다 기록을 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책을 잘 펼친 거죠. 그리고 민호, 그러니까 백성들의 그 집들이 점점 늘어난다. 그렇죠. 잘 살고 이렇게 그 먹고 살기 편하게 해주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나도 또한 이 말을 들었다. 이 소문을 듣고 우리 고을 군정 신역이, 우리 고을은 어디예요? 갑산이죠. 북청일례, 북청의 한 예라 하여 영문이라는 것은 관내에 의송이라는 것은 소장이나 민원 이런 서류를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정했단 말인가 하면서 발송을 했다는 얘기죠. 근데 본읍에 맡겼어요. 그렇죠. 여기 거쳐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본읍에 맡겨서 제사마타라는 것은 이러한 판결문이라든가 이 소장 이런 것을 맡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맡아서 본관아에 붙이온즉, 그렇죠? 본관아에 붙이었는데 이 말이죠. 불문시비라는 건 뭡니까? 옳고 그름을 묻지도 아니하고 형틀에 올려매서 형벌을 때리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정강이를 때렸대요. 그죠? 그래서 한 번 맞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소장 올린 거 하나 갖고 그냥 매맞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당시에 이만큼 썩었다는 거죠. 그렇죠? 이러한 행정들이. 자, 천신만고. 그러니까 온갖 어려움을 겪고 나서 말이죠. 고향 생에 다 떨치고, 그러니까 고향의 이제 생활을 다 버린 겁니다. 미련 없이 싹 다 버리고, 그렇죠. 정 떨어지겠죠, 여러분. 이웃 친구 하직 없이, 그렇죠. 이웃 친구한테 내가 떠난다는 말도 없이 부로 그러니까 부모님을 보호하고 나이 어린 애들을 잘 데려가서 이 말입니다. 그렇죠. 잘 데려가야 될 거죠. 그러니까 노약자들이니까 한밤중에 이제 도망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밤중에 후치령 고개 길 비켜라는 것은 일로 가면은 좋은데 일로 가면 이제 걸리기 쉬우니까 여기 비켜두고 어디로 가요? 좀 어려운 곳으로 가는 난코스, 금창령을 허우적거리면서 넘었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일로 가면 빠를 텐데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단천 땅을 바로 지나, 그렇죠? 여기를 지나서 성대산을 넘어서면 북청 땅이 그 아닌가? 북청 땅 가는 경로를 지금 얘기했네요, 그렇죠? 거처 호부 다 떨치고, 그러니까 잘 살고 못 사는 곳 다 생각지도 말고 이 말이에요. 모든 가족들 안보하고, 그렇죠? 안전하게 신역 없는 군사가 되자, 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이러한 포부로 지금 북청 땅으로 지금 도망가는 중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곧 신역 이러하면, 그렇죠? 내가 이 신역들이 이렇게 괴롭고 고통스럽다면 이친기묘하냐? 그러니까 그 가족과 이별하고 그 자기가 짊어져야 될 그 묘지 관리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다 갖다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조선시대에. 그 묘도 관리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버린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거 하겠냐 이거죠. 하겠냐.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북청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원인과 이유를 제시한 겁니다. 여기까지. 오죽하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그렇죠? 이렇게 떠나겠습니까? 그건 결국 뭐예요? 살고자 떠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뭐다? 그 현실이 가혹하다 이거죠. 가혹하다. 그렇죠? 가혹하다. 가혹한 정치가 호랑이보다 무섭다란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우리 공자의 고상가요? 여기 나오면 가정맹호언이다 해가지고요. 가정맹호언이다 해가지고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썩었는지를 아시죠? 이 당시 현실이 얼마나 썩고 그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히고 했으면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지를 알 수 있겠죠.
갑사는 굉장히 살기 힘든 동네인데도 불구하고 또 관리까지 이렇게 힘들게 하니까 백성들은 살아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렇죠. 누구께 빌어요? 하나님께 빕니다. 하나님께. 임금께 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빕니다. 충군 애민. 그러니까 충군이라는 것은 뭐니까 충성. 그러니까 임금에게 충성을 다하고 백성을 사랑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북청원님, 이 북청원님이,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렇게 북청원님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골 어때요? 갑산의 이 마을에 있는 그 사람은 관리자는 안 되니까 이런 사람을 빌려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데려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군정도탄, 군정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됐지 않습니까? 파탄됐지 않습니까? 그려다가 이러한 것을 잘 묘사해가지고 이제 적어서 임금님께 상서를 올리고 싶다는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그렇죠. 이러한 북청원님이 있어야만 되겠죠. 그냥 바로 임금님을 만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대 또한, 그대는 누굽니까? 그럼 그대는 지금 대화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생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생원과 간민이 서로 대화하고 있죠. 예, 그래서 생원을 얘기하는 거고요. 아직 그 생원한테 대답하는 장면들이에요, 여러분. 그대 또한 내년 이때 처자 동생 거느리고, 너도 마찬가지다. 너도 처자 동생 다 가족들 거느리고 똑같이 이 영로, 이 고갯길로 접어들 때 그때 내 말 깨우치리라. 그렇죠? 내 말의 그 뜻을, 참된 뜻을 이해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심중에, 내 마음에 있는 말씀 횡설수설 하려 하면 내일 이때 다 지나도 반나마 모자르니. 그러니까 할 말이 무궁무진하게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하지만 일모총총 날이 저물고 바삐 갈 길이 머니 하직하고 임사하고 내가 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굉장히 그 내용이 굉장히 그 처절하고 구체적이고 사실적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의 삶을 어때요? 여실히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이렇게 백성이 살기가 힘들고, 그렇죠? 지역도 힘든데다가 백성까지 이렇게 그 수탈하는 이런 관리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받는지를 다시 한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자, 그래서 오늘 이 간민가 해석 잘 하시고요. 저처럼 이렇게 해석이 완전히 되셔야만 됩니다. 다음 강에서는 이거에 대한 분석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고생 많이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